의사 출신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어제 의료계와 만난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한 3가지를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꼬여있는 의정 갈등 이걸 풀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 본인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제 의료계하고 만남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성사된 거예요? 의료계 쪽에서 요청이 왔던 겁니까? 아니면은 저 위원장님이 당과 상의해서 하신 겁니까? 아니, 사실 저는 이 문제 처음 2,000명 이야기가 정부에서 나왔을 때 예. 이렇게 되면 나중에 서울에 매년 2,000개씩 피부과가 생긴다고 제가 제일 먼저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이렇게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예.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 나서야 되겠다고 싶어서 이제 연락을 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자, 어제 그리고 나서 만나고 나서 기자회견 하셨는데 한 3가지 제안을 하셨잖아요. 예. 이거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의대 의대를 증원하는 게 불가라기보다는 예. 오히려 의대 정원에 적합한 숫자를 재논의하자 그런 게 제일 줍니다. 예. 사실은 의료계에서는 의사를 늘리려고 하면은 합리적인 숫자를 요구를 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지금 없다는 그런 것들 거죠. 의료계에서 가장 큰 요구사항은 이거 2,000명이라는 숫자가 절대 불변의 숫자가 아니다. 절대 이 성역은 얘기입니까? 아니다. 예. 아무런 근거도 없다. 예. 그리고 또 면허 취소 등 조치 풀어서 빨리 의사들을 환자 곁으로 돌려보내야 된다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0명의 숫자만 고집하지 않으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거 이거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들입니까? 의료계는. 왜냐하면 최근에 저 의협 회장으로 선출된 신임 회장은 오히려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어서요. 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예. 우선은 대한민국 의료계 3가지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예. 지금 현재 필수 의료 의사가 모자라고요. 예. 그다음에 약이나 백신 만드는 의사 과학자 수가 모자라고. 네. 그다음에 또 지방 의료 낙후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다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도 바꾸고 그리고 정부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도 부족한 의사 수가 있다면 범사회적인 그 의료 개혁 협의회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겁니다. 예. 여기는 의사도 포함되고 국민들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시민단체라든지 또는 OECD 같은 외국 그런 단체까지 포함을 해서 합리적인 안을 만들자. 그리고 그것은 지금 원론에 물어보니까 3개월에서 6개월 내로는 모두 다 그 숫자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가지고 이제 점진적으로 증원하자는 게 예. 의사들과 저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만나고 딱 나시니까 안철수 위원장 개인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선이면은 의료계와 타협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물론 뭐 대화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숫자를 도출한다고 하긴 하지만 당장 곧 입시 요강을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숫자 자체가 예. 지금 뭐 이재명 대표 말하듯이 그렇게 사실 주먹구구식으로 나올 것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연간 400~500명의 적정선이다. 이렇게 이전에 얘기했던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4,000명도 2,000명도 다 제가 생각하기는 주먹구구식입니다. 예. 이거 제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도 입시 요강 확정하기 전에 적정한 숫자를 도출할 수 있다. 과학적으로 대화를 통해 이런 말씀이세요? 오히려 저는 내년부터 시작하는 게 오히려 그 다음 해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 내년에는 의대 정원 확대하지 말고?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학생들이 지금 휴학을 하고 있는데요. 예. 군대를 갑니다. 예. 군대를 가게 되면 사실은 군의관은 39개월이지만 군대는 지금 18개월이거든요. 예, 예.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년에 인턴이 없어집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없으면 나중에 군의관과 공보위도 없어집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면 2,000명이 아니고 4,000명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완전 의료 파탄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내년 입시에서는 의대 정원 늘리는 거는 한 해만 뒤로 미루고 다시 원점에서
대화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숫자를 도출한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왜 어제 그러냐면 예. 의사를 키우는 데는 14년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의대 6년에다가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그리고 남자 같으면 군의관 3년을 갔다 오면 이렇게 긴 기간이 필요하니까 지금부터 오히려 정교하게 계획을 세우는 알겠습니다. 것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훨씬 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위원장님, 어제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취재한 언론 기사에 따르면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와서 정부가 후퇴한다는 인식을 주면 입시 준비생과 학부모 등등의 혼란과 반발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런 대통령실 분위기를 담은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오히려 그 어떻게 전에 보세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국민은 다 옳다, 모두 옳다. 그리고 민심에서 하는 말을 따라야 한다. 예. 그래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게 대통령의 또 말씀 아니셨습니까? 예. 저는 그게 그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이 어제도 대통령실 분위기 보니까 의료계가 원하는 재정 지원을 해줄 테니 조건 건지 말고 대화 테이블로 나와라. 뭐 이런 입장인 것처럼 취재가 됐던 기사를 봤는데, 그럼 정원 문제 움직이지 말고 다른 원하는 뭐 필수 의료에 대한 수가 인상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해줘도 의료계가 꿈쩍도 안 합니까? 네, 정원 저는 문제를 그럴 거라고 건드리지 않아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뿐만 그래요? 아니라 예. 의사 숫자 자체도 지금 현재 보면은 서울은 0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방에 이렇게 많은데 그거 자체가 사실은 지금 현재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새롭게 의사를 2,000명을 신입생을 뽑고 새롭게 그 의대 교수를 1,000명을 뽑는다고 해도 예. 저도 의대 교수를 해봐서 알지만 네. 10년 정도 걸려야지 제대로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되는 건데 그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꿈 같은 이야기죠. 예, 위원장님. 어제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문제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고 그 의제를 제한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했거든요. 저랑 그 맥락이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안철수 위원장의 생각과 한동훈 위원장의 생각이 거의 유사하다? 네. 아, 그럼 당의 분위기도 이렇습니까? 네. 당 전체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아, 2,000명을 고집할 게 아니라 이거를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된다는 입장이란 거죠? 당도 전체적으로. 국민을 위해서요. 국민을 위해서. 이게요. 이 의정 갈등 이게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2주 남은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총선 유불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아시겠습니다만 바로 지난 총선 2020년에 4월에 총선인데 3월에 대구 코로나 사태 때 제가 의료봉사 갔지 않습니까? 예. 국민 생명이 먼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총선 유불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우선 국민들의 희생과 피해를 막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역 얘기 좀 해보죠. 지금 뭐 분당갑 출마하시는데 이 왜 안철수여야 하느냐는 이 출마의 변 좀 부탁드릴게요. 짧게. 네, 저는 지금까지 재건축을 비롯해서 교통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또 정말 1년 반 동안 제가 임기 동안에 4년 이상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실리콘밸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것이 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카이스트 연구원을 유치하고 그리고 영재고등학교를 유치하고 키스트 분원을 유치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시작해서 지금 해내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그런 점들이 다른 사람 같으면 생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중요한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후보님, 상대는 이광재 후보입니다. 민주당. 지금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판세야 저 현명한 그 지역 주민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뭐 지난 정치하면서 아무런 추문도 없었지 않습니까? 뇌물 받은 적도 없지 않습니까? 전과도 없지 않습니까? 군대도 39개월 갔다 온 깨끗한 후보입니다. 그리고 또 능력 있는 후보입니다. 제가 의사, IT 전문가, 창업자, 경영자, 카이스트 교수, 서울대 교수, 정치에 이르기까지 우리 지역에서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경험들을 성공적으로 모두 한 후보, 유일한 후보입니다. 이 예전 저랑 인터뷰일 때 이 분당갑에 누가 와도 자신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후로 이광재 후보가 왔습니다. 이광재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이광주 후보가 사실은 강원도를 거쳐가지고 종로를 거쳐서 얼마 전에 판교에 왔습니다. 예. 사실 지난 10년 동안 다른 한 일이 없이 박연차 게이트 그 불법 정치 자금 받아가지고 강원도 지사죠. 강원도 지사 상실한 다음 10년 동안 거의 정치적인 공백기에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필요한 분은 맞는데 강원도는 도시화에 관심이 많고 예. 우리 분당은 도시 재구조화에 관심이 많은 그런 곳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현실 정치와 이렇게 멀리 떨어지고 아니 어느 부모님이 그렇게 그 어떤 전과자를 키우고 싶겠습니까? 오히려 알겠습니다. 저는 예. 분당의 자긍심과 긍지를 위해서 제가 나서는 것이 그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예전에 안철수 후보가 거의 처음으로 제기했던 이 수도권 위기론이라는 거 한때 없어지는 것 같더니 뭐 지금 또 그 얘기들이 언론 보도를 보면 좀 나오는 것 같던데 예, 보수 텃밭이 흔들린다 뭐 이런 보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좀 나오더라고요, 위원장님. 한동훈 비대위원장 1인 체제로 한계가 있다. 그리고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 원희룡 선대위원장 또 나경원 선대위원장도 지역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러면 스피커 차원에서 유승민 전 의원을 등판시키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역할 분담론도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유승민 전 의원 등판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위기가 유승민 의원이 등판을 하지 않아서 생긴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해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또 공동선대위원장들도 다 그러시겠지만은 저는 제 지역뿐만 아니라 예. 선대위 회의할 때는 참석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공중전으로 여러 후보들을 지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러면 그래서 예. 공동선대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더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유승민 의원이 등판해봤자 이 지금의 분위기를 바꿀 수 없다 이런 얘기신 건가요? 효과가 도움은 없다는 되겠죠. 말씀이세요? 네?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결정적인 변수는 되게 힘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정적인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면. 사실은 수도권 승리를 위해서 여당이 해야 될 일이 세 가지입니다. 예. 여당은 대화 상대가 야당이 아닙니다.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은 여당이 대화 상대죠. 여당을 공격만 하면 돼요. 근데 여당은 국민께 두 가지를 말씀드려야 됩니다. 첫 번째, 지금 현재 우리 여러 가지 그 민생 현안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런 비전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약간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 네. 앞으로 남은 14일이면은 조선왕조 500년 동안 일어날 모든 일이 생길 그런 기간이니까 아, 그래요? 그동안 열심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강조를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안철수 위원장 얘기는 여당이 이제 심판론 이거 얘기하지 말고 민생 얘기하고 미래 비전 제시해야 된다 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그 여당에서 범죄자 심판, 종북 심판 요 내용의 현수막을 걸려다가 내부 반발에 한동훈 위원장이 철회를 지시했다. 요 기사를 제가 어제 봤거든요. 네. 그럼 이 결정은 잘한 결정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그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위원장 입장에서 선택을 하시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여당이 해야 될 일은 이쪽이다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종무 호주 대사하고 황상무 전 수석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이종무 대사는 귀국했고 황상무 전 수석은 이제 사퇴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는 귀국을 했고 황상무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황상무 수석은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 이른바 이제 용산 리스크라는 게 이제 언론에서 그런 단어를 좀 쓰는 경우들이 있던데 이 용산 리스크라는 거 이제 해소됐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국민이 이만하면 됐다 예. 이렇게 생각하실 때까지 노력해야 되는 게 정부와 여당의 자세입니다. 예. 그래서 이종섭 대사도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시고 이것이 과연 국민의 그 시선에 맞는가 예. 아니면 한 걸음 더 나아간 결단이 필요한가 예. 그거를 이제 본인이 결심을 해야 될 때죠. 그러면 뭔가 더한 조치가 나와야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건 다 이제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저 상대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지금 말이 좀 강한 언어들이 많이 나온다는 평가들이 좀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최근 유세에서 본분을 잃어버린 일꾼은 해고해야 된다. 집에 가라고 해야 된다. 뭐 이런 강한 발언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언론들의 분석이 있던데 그건 왜 그런다고 보세요? 저는 조국 혁신당 때문이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 비례를 잠식해서 예. 그 조급함이 그냥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과격한 언어를 쓰니까 이제 본인의 본질과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중도층은 당연히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예. 이제 본인이 그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많은 얘기들 중에서 이 외교 관련해서 이 중국에도 쉐쉐, 대만에도 쉐쉐, 요 얘기는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굉장히 비판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안철수 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예. 그 스탠스를 잘 잡아서 우리가 국익이 최대 아닙니까? 예, 그렇죠. 사실은 국익이 최우선입니다. 예. 그런 입장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 너무 또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편향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지금 현재 우리가 반도체로 먹고 살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 기술이 아니고 예. 미국에 있는 특허와 일본과 네덜란드에 있는 장비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뭐라고 그럽니까 기술 생태계에서 어느 정도 이런 서방 세계에 많이 우리가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그러면서도 그 중국에도 우리가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예. 그 균형점을 잘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그런 거를 그렇게 가볍게 농담으로 하는 것은 국가 지도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